1800년대엔 유럽도, 1900년대엔 미국도, 1950년대엔 일본도 이머징 마켓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기에 누군가는 변화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큰 흐름을 읽는 힘, 미래에셋.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펀드 투자의 길잡이 슬기로운 펀드 생활의 장윤정입니다. 네, 최근 달러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유로발 위기로 금값이 동반 상승하는 이전과는 좀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과 관련된 원자재 펀드들이 가격이 올라갈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펀드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미래에셋 자산운용 마케팅본부의 김전웅 팀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 제가 잠깐 이렇게 귀띔을 해드렸는데 오늘 어떤 펀드 준비하셨습니까?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이제 금에 투자하는 이런 뭐 상품이라든가 또는 펀드의 수익률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고요.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원자재에 투자하는 원자재 펀드들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시장이 역시 최근에 경기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원자재에 투자하는 여러 가지 상품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원자재에 투자하는 원자재 펀드, 그리고 또 최근에 원자재 펀드와 함께 유사한 유형이지만 또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이 곡물에 투자하는 농산물 펀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자재 펀드가 꾸준한 수익률을 보이면서 또 자금이 또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지 시장 상황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한 주간만 우리가 봐도요. 최근에 네. 글로벌 원자재 펀드로 자금이 빨려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한 주 동안 3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뭐 한 3조 5천억 원 정도의 많은 네. 자금이 이 원자재 펀드 시장으로 순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로존이 이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금을 비롯한 우리가 이제 소위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또 이러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 여실히 최근에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원자재 펀드, 우리가 이제 글로벌 원자재 섹터에 이 투자하는 펀드의 자금 흐름을 나타낸 건데요. 이 작년에 2010년 1월 달에 다소 좀 주춤했던 원자재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네. 1월을 지나고 2월, 3월부터는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최근에 5월 들어서 역시 빠르게 이 원자재 섹터 네.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연초 이후에 이 원자재 섹터 펀드로 대략 한 8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뭐 아시겠지만 다양한 여러 나라에서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유동성 정책을 펼쳤고요. 또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또 이 재정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많은 자금이 풀렸는데요. 역시 이제 시장에 이렇게 많은 자금이 풀리게 되면은 이 반대급부적으로 상승하는 자산들이 꼭 있죠. 근데 이 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원자재가 될 것 같고요. 네. 이 달러 가격이 최근까지 좀 하락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달러와 반대의 어떤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게 또 대표적으로 원자재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원자재에 투자하는 펀드는요,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원자재 관련된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석유, WTI 지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WTI에 직접 투자한다든가 또는 뭐 천연 자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수에 투자한다든가, 이런 우리가 소위 인덱스 형태의 투자 방법을 취하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이 원자재 펀드 유형인데, 역시 투자 규모도 가장 많고요. 설정 규모도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은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자재 펀드 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원자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하는 펀드인데요.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뭐 광업주에 투자하는 펀드라든가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석유를 생산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원자재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시장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펀드를 우리가
한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원자재 유형 펀드는 우리가 원자재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 이 자원 부국이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데요. 이런 네. 자원 부국에 투자하는 이 펀드도 역시 최근에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원 부국이라고 하면은 뭐 러시아라든가 또는 브라질이라든가 이러한 나라들이 대표적인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국가에 투자하는 펀드가 또 하나의 원자재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각각의 원자재 펀드의 장단점을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가장 많이 투자하고 계신 그 소위 지수에 투자하는 인덱스형 펀드의 경우에는 조금 투자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좀 상품 구조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반면에 이 관련된 상품의 가격과 직결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면 바로 이게 수익률에 반영이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 원자재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또는 자원 부국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에는 직접 이런 가격의 상승의 흐름을 바로바로 따라가지 못하죠. 하지만 이제 변동성은 훨씬 작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자재 관련 펀드 시장 상황들 좀 자세하게 살펴두셨는데요. 그리고 요즘에 원자재 가격을 살펴보면은 금값은 올라가고 있고 석유값은 좀 하락하는 서로 엇갈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원자재 가격도 흐름과 또 원자재 펀드 수익률이 어떤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원자재 가격의 경우에는 연초 이후에 이제 가격 흐름이 좀 네.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나올 텐데요. 네. 우리가 작년에 많이 상승을 했었던 뭐 석유 가격이라든가 이런 천연가스 가격들은 연초 이후에 오히려 좀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뭐 개솔린 가격이라든가 이런 가격들은 올라갔고요. 최근에 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보시는 게 이제 금 가격 또는 뭐 은 가격이라든가 네. 니켈의 가격 이런 가격들은 연초 이후에 또 많이 올라가는 올라가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연초 이후에 최근에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금 가격이 최근에 그리스발 사태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재정위기 사태가 발발하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또 원유 가격이라든가 이런 가격들은 최근에 또 그리스 사태가 오히려 전 세계 경기를 최근에 좀 상승하는 흐름을 꺾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수요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면서 가격에 이 조정을 가져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하게 이 원자재 가격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캐치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은 우리가 좀 꼼꼼히 챙겨 놓으셨다가 네. 우리가 이제 원자재 펀드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원자재 펀드에 어떠한 펀드에 우리가 집중해서 투자할지 또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 원자재 가격은요. 경기 흐름하고 굉장히 관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경기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당연히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앞으로 많이들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게 이제 경기가 2009년, 2008년에 최악이었다가 2009년에 바닥 찍고 좀 올라가는 네.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가 최근에 좀 약간 그리스 사태 터지면서 주춤하고 있지만 어쨌든 큰 트렌드는 이 경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네. 이미 돌아섰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이 원자재 펀드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는 꼭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네. 네네. 그렇다면 또 원자재 펀드 수익률은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다음 장에 보시면은 원자재 네. 펀드의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원자재 펀드도요, 최근 1년 동안의 수익률이 다소 천차만별의 수익률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익을 내는 펀드들도 있고요. 또 마이너스의 수익률을 내는 그런 펀드들도 좀 눈에 보이죠. 그래서 네. 이 원자재,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자재 가격이 연초 이후에 좀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역시 이 원자재에 투자하는 원자재 펀드들의 이 수익률도 이렇게 투자 자산이 어떤 거냐, 주로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앞서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자재 펀드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원자재 지수에 직접 투자하는 그런 펀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러한 지수에 직접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산 가격에 직접 영향을 받고요. 따라서 좀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자재 펀드에 그동안 좀 투자를 안 하셨던 투자자분들, 처음으로 나는 원자재 펀드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계실 텐데 이러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원자재 관련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펀드보다는 다소 변동성은 낮고 수익률은 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변동성이 좀 낮다라고 판단되는 그러한 원자재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라든가 또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원 부국에 투자하는 펀드 이런 것들이 좀 더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원자재 펀드에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이라면 또 지금 알아봤던 이런 원자재 가격 추이도 아셔야 되지만 또 이 외에도 원자재 지수도 아셔야 될 텐데요. 여기서 참고를 해볼 만한 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때는 뭐 벤치마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코스피를 우리가 참고해서 투자자분들이 코스피를 보신다든가 또는 뭐 미국의 다우존스를 본다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참고 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자재 펀드도 참고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최근에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수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수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이 원자재 관련 지수가 CRB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CRB 지수는 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요. 상품 가격을 조사하는 회사인 CR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RB가 만든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오는 CRB 지수는 이 19개 대표적인 원자재 가격을, 선물 가격을 2005년을 기준 시점으로 잡아서요. 그 기준 시점에 산술 평균에서 계산한 값이 우리가 최근에 보는 CRB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수는 1956년부터 발표가 되기 시작했고요.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또는 물가 동향을 점검하는 지표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CRB 지수가 뭐 앞으로 우리가 투자자분들께서 원자재 펀드에 투자하실 때는 가장 대표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최근에 또 많이 사용되는 지수가 이제 이 RICI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또 원자재 펀드의 유명한 이 전문가 중에 하나인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로저스가 만든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RICI는 로저스 인터내셔널 커머디티 인덱스의 약자고요. 이 세계적인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품 투자 전문가인 짐 로저스가 98년에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 여러 가지 대표적인 상품들, 뭐 원유라든가 밀이라든가 귀금속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대표적인 상품 36개 종목을 가중 평균해서 만든 지수가 바로 RICI 지수고요.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44%, 또 산업용 금속, 그리고 귀금속 이렇게 여러 가지 비중을 차지하면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타 그 외에도 뭐 로이터에서 나오고 있는 로이터 제프리 지수도 있고요. 또 S&P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 이렇게 여러 가지 시장에는 우리가 원자재 가격을 한번 평가를 해보고 최근 원자재 가격 추이를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수가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꼼꼼히 챙겨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수를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원자재 펀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근데 이와 유사한 형태로 농산물에 투자하는 곡물 펀드도 있다고 하는데 곡물 펀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원자재 펀드와 함께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이 천연자원 펀드를 들라고 하면은 이제 네. 곡물 펀드, 뭐 농산물 펀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 수 있죠. 역시 원자재와 마찬가지로 농산물이나 이 곡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줄어드는 자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의 흐름과 이 농산물의 흐름은 좀 유사한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 원자재 펀드에 투자할 때는 이 농산물 펀드, 곡물 펀드도 우리가 좀 참고로 하시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원자재 펀드의 상승세에서 비켜나서 이 곡물에 투자하는 펀드, 농산물 펀드 같은 경우 과거에는 유사한 흐름을 보였는데 2009년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에 이 농산물이나 곡물 가격은 좀 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저조한 실적을 거뒀던 게 사실입니다. 이 올해 같은 경우는요, 이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게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곡물이라든가 농산물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작년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업계에 출시된 농산물 관련 펀드들 보면은 주로 이제 현재까지는 농산물 관련 지수에 투자하는 이러한 인덱스형 펀드, 파생 상품용 펀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작년에는 이러한 농산물 가격이 좀 회복이 더디면서 직접적으로 수익률이 안 좋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들의 예측치가 농산물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 농산물 펀드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이 농산물 관련 지수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이러한 농산물 펀드의 수익률에 양호하게 기여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했고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야채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농산물 가격이 올해 또는 내년까지는 좀 지속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감안했을 때는 이 농산물 펀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지난해에는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이 농가들이 공급량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는
이 미국이 굉장히 이 곡물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인데요. 네. 그러면서 작년에 농산물 가격에 좀 영향을 미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러한 작년에 늘렸던 공급량을 좀 줄이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농산물 가격의 상승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글로벌 경기가 막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네. 국제 유가가 최근에 좀 상승하다가 최근에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대체 에너지라고 우리가 최근에 많이 이 얘기가 되고 있는 바이오 에탄올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 바이오 에탄올의 주 원료가 옥수수입니다. 그래서 이 옥수수 가격이라든가 옥수수 가격과 관련된 전반적인 곡물 가격 역시 장기적으로 상승 트렌드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원자재 펀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원자재 펀드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네.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라든가 또는 채권형 펀드 이러한 주식과 채권형 펀드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이 대체 펀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투자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 펀드는 이 원자재 투자하는 펀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식형 펀드나 채권형 펀드를 보완해주는 보완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네. 이게 주가 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주식이라든가 채권에 투자하는 게 이 원자재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변동성이 낮고요. 따라서 이 원자재에 투자하는 펀드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수익률을 좀 더 끌어올리고 수익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양념의 성격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주식형 펀드를 뭐 20% 투자하면 내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20%만 투자하고 원자재 펀드를 80% 가져간다. 이런 것들은 안 맞는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포트폴리오에서 분산 효과를 노리고 수익률 제고를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수단으로 삼는 게 바로 이 원자재 펀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원자재 펀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유형의 원자재 펀드가 나와 있거든요. 뭐 직접 원자재 투자하는 형태의 이 인덱스형 펀드, 파생상품형 펀드도 있고요. 반면에 또 원자재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또는 원자재 관련된 국가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잘 구분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자재 관련된 지수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들은 변동성이 크고요. 또 시장이 원자재 직접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흐름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원자재 관련된 기업이나 원자재 관련된 국가에 투자하는 펀드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시면 원자재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 쳐도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가격이 덜 빠질 수 있는 요인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훨씬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우리가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또 원자재나 천연자원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에는 이 대개 이제 최근에 금이나 원유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최근에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파생 상품 유형으로 투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러한 경우에 롤링 효과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롤링 효과라든가 외부 효과를 감안해서 이 투자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롤링 효과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현재 형성되고 있는 가격들이 현물 가격인데요. 이러한 현물 가격과 달리 만기가 있는 선물에 투자도 많이 합니다. 이러한 펀드에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이러한 현물과 달리 만기가 있는 선물에 투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우리가 롤링 효과라고 하는데요.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이 달라지는 현상을 우리가 롤링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원자재 관련된 가격은 우리가 이제 보통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원자재 가격에는 사실 아직까지 이 투기성 자산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산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투기적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가 좀 있다는 얘기죠. 과거에 이런 이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을 때도 이 실제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한 논리도 있었습니다만 이 투기적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좀 형성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투기적 수요에 의해서 원자재 가격이 이 교란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부분은 이 원자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식이나 채권과의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분산 투자 효과, 또 포트폴리오 재고 효과,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펀드임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원자재 펀드에 투자하게 되면은 중복 투자의 위험이 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보통 많이 투자하는 국가가 브라질, 러시아 같은 국가에 또 많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에 투자를 하시면서 동시에 이 원자재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결국 브라질이나 러시아 펀드에 투자할 때 이 투자하게 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기업들과 또 내가 별도로 투자하는 원자재 관련 펀드에 투자했을 때 기업들이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 투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이 원자재 펀드는요,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투자하는 주식이라든가 채권형 펀드를 어느 정도 대체하고 또 분산 효과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고 또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훌륭한 투자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원자재 펀드에 대한 관심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자재 가격이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올라가는 추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수요는 계속 있는데 공급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장기적으로 펀드를 투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원자재 펀드에 중장기적인 투자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좀 전망도 밝아 보인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자재라는 게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서 일단 가격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급은 계속해서 이제 한정이 돼 있죠. 왜냐하면 원자재라는 게 발굴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또 지금 아시겠지만 앞으로 몇 년 석유 고갈되는 시점이 뭐 몇십 년 후 이렇게 다가온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러한 가격들은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수요는 계속해서 있는데 시장에 또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최근에 과거에 굉장히 못 살았던 나라들이 최근에 우리나라가 1970년대, 80년대처럼 개발도상국으로 올라가면서 네. 굉장히 경기가 점점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뭐 앞서 소개를 드렸던 농산물에 대한 수요도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70년대 굉장히 좀 어렵게 살았잖아요. 네. 그때는 이 원자재라든가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좀 적을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뭐 농산물이나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지속된다고 봤을 때 공급은 뭐 계속해서 한정이 되어 있고 수요가 증가하면 원자재 가격의 가격은 차차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중장기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 투자하는 원자재 펀드의 어떤 수익률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밝아 보인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원자재 펀드 투자 유형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방법을 택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슬기로운 펀드 생활 쪽지 시험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주 정답자와 당첨자와 또 정답 먼저 확인을 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팀장님 지난주 문제랑 정답이랑 알려주시죠.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네. 어린이 펀드에 대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펀드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요. 이미 선진국에서 많이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뭐 이 민간 차원에서는 뭐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업계에서 어린이 펀드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펀드가 활성화되어 있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국내 어린이 펀드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이것은 무엇인가요가 문제였죠. 네. 정답이 세제 혜택이었습니다. 네. 네. 네, 정답은 세제 혜택이었습니다. 네, 지난주도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올려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분들 가운데 3분을 추첨했습니다. 네, 닉네임 윤서만 민쿨 스텝을 가지고 계신 이 3분께 저희가 경제 관련 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상품 수령 방법은요. 저희 슬기로운 펀드 생활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팀장님 그러면은 이번 주도 문제를 출제해 주셔야죠.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원자재 펀드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원자재 펀드에 대한 투자를 앞으로 고려를 하실 때 그리고 투자를 실제로 하시게 되면 꼭 앞으로 이제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나 채권형 펀드에서 우리가 벤치마크를 보듯이 원자재 펀드도 꼭 참고를 해야 할 지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 지수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1956년부터 발표를 시작해서 원자재 가격, 물가 동향을 점검하는 지표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러한 지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지수의 이름을 맞추는 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네.
네, 오늘은요, 지수가 몇 가지가 나갔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저희가 아래 자막으로 설명을 보내드렸거든요. 네, 다시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은 정답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답 올려주신 분들 3분 추첨해서요. 다음 주에도 경제 관련 도서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지난주 펀드 시장 수익률 동향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이 14일 아침 공시된 기준 가격으로 펀드 수익률을 조사했는데요. 국내 주식펀드는 한 주간 코스피 수익률을 0.89%포인트 상회하는 1.48%를 기록했습니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코스닥 시장 강세에 중소형 주식펀드가 4.37% 상승했고요. 일반 주식펀드는 평균 1.66%, 배당 주식펀드는 1.11%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는 0.47% 상승하는 데 그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외에 주식 투자 비중이 낮은 일반 주식 혼합펀드와 일반 채권 혼합펀드는 각각 0.71%, 0.47%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채권 시장이 유로존 재정 불안 완화와 금통위의 의견문의 변화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채권 시장 약세에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채권 펀드는 0.06%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금리 변동에 민감한 중기 채권 펀드는 0.09% 하락했고요. 일반 채권 펀드와 우량 채권 펀드도 각각 마이너스 0.03%, 마이너스 0.04%의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상황에 둔감한 초단기 채권 펀드와 하이힐드 채권 펀드는 각각 0.05%, 0.0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4일 제로인 유형 분류 기준으로 펀드 자금 동향을 조사했는데요. 공모 국내 펀드 설정액은 한 주간 4조 9,289억 원이 증가한 170조 8,504억 원을 기록했고요. 순자산액은 5조 7,883억 원 증가한 171조 2,21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증시 급락 시기에 펀드에 가입해 수익률을 높이려는 투자자들에 의한 자금 유입과 증시 상승 시 이어졌던 환매가 주춤해지면서 자금이 증가했습니다. ETF를 제외한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5,951억 원이 증가했고 대기자금인 MMF도 4조 4,807억 원이 증가하면서 전체 공모펀드 설정액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주식형 ETF의 설정액은 793억 원, 순자산액으로는 1,763억 원 감소해서 일반 주식형 펀드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로인 분류 기준으로 공모 해외 펀드 설정액은 14일 현재 58조 1,114억 원으로 직전주 대비 839억 원이 줄어들어서 주간 단위 감소 추세를 이어갔고요. 순자산액은 글로벌 증시 반등으로 4,972억 원이 증가한 45조 3,76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외 채권 혼합형과 해외 채권형에서 각각 71억 원, 66억 원 증가했고요. 해외 주식형은 472억 원이 감소했고 해외 주식 혼합형도 299억 원 감소했습니다. 네, 오늘 원자재 관련 펀드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지금까지 함께 이야기 나누신 미래에셋 자산운용 마케팅본부 김전욱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바깥 활동하실 때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